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고 1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송경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랑 그 다음에 기말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분석하면서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 보시면서 이제 제가 핵심 문항만 뒤에 있다가 2문항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 경향이랑 문제 출제 비율 같은 거 같이 보고 특정 어떤 범위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내신 전략 같은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신 분석으로는요, 중간고사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경신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 쪽에서 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도 뭐 어법에서 많이 나왔는지 어휘에서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제 비율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핵심 문항으로는 이제 킬러 유형이었던 한 2문항 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으로는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범위가 매우 많고 문항도 총 35문항으로 많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35문항이면은 이제 좀 많이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타 학교는요, 한 25에서 27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35문항이면 아이들이 시간이 굉장히 쫓기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시면은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앞에가 이제 수능형 문항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수능형 문항이라 하면은 실제 이제 수능을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 독해가 필요한데,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내용만 잘 숙지를 하고 있다면 수능 유형이라 하면 뭐 제목 찾기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 이런 거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바로 기억나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이 만약에 내신에 나왔다 이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앞에 문항수 자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뒤에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내용을 찾아서 한글 해석을 쓰라든지 그런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시간 조절만 좀 잘 했다면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범위 자체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중간에 좀 포기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10문제나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이게 어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은 뜻을 적는 건가? 이렇게 싶겠지만, 뭐 영영풀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문맥상의 쓰임이 이제 다른 것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으로 뭐 동의어, 반의어를 엮어가지고 이제 뭐 엮어져 있는 게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거를 고르라든지,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어휘 암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고득점, 즉 1등급이 좀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단어가 4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도 거의 뒷부분에 가면 앞에 단어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좀 단어 암기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문제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능형 유형 문제만 출제돼서 비교적 평이했으나 배점이 51.4점으로 매우 크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쉬운 문제는 다 맞아야 그래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여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숙지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한 번만 해석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읽어봤을 때 내용 기억이 제대로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읽었는데 이게 내가 읽은 건지도 모르고 내용이 어려우면은 그냥 독해만 하고 끝나서 나중에 다시 읽어도 솔직히 이게 읽었던 건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신고 같은 많은 지문을 읽어야 되는 시험의 특징으로는 한 번 해석할 때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수업을 할 때 꼼꼼하게 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기억이 잘 날 수 있게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좀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애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시험 범위가 많아서 2회독, 3회독까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할 때 좀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배점이 다소 커서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자체는 해석하는 거,
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글 해석으로 써봐라. 아니면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바를 한번 한글로 풀어서 써봐라.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내용 관련 문제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과서 2가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도 한 2가 정도 들어가고요. 모의고사까지는 기본적인 타 학교의 시험 범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18번부터 40번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중학교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외워야 될 지문들이나 학습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여기에 듣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교재를 사용하는데 한 회에 17문항이에요. 그래서 17문항이면은 4회 들어가면 꽤나 많은 딕테이션이나 지문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것도 사실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도 꼼꼼하게 봐야 이제 변형되는 듣기 문제들도 듣기 실력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듣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평소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톡방에다가 계속 파일을 올려줘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오늘 이번 주는 계속 5회를 뭐 학교 등교하면서 계속 이거 mp3 파일 그냥 노래 듣지 말고 요거라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일을 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계속 듣다 보면은 좀 귀가 트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부스터 복화 같은 경우도 1에서 10과 정도니까 400단어 한 과에 40단어씩 400단어가 들어갔고 부교재, 독해도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는 독해 지문도 많고 듣기에다가 단어가 400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량이 엄청났었죠. 그 다음에 문항수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보통은 객관식이 한 22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 나오는데 객관식이 이제 30문항으로 경신고 굉장히 시험 범위가 이제 많은 만큼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서술형 5문항이었는데 이 5문항 중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항은 한 2문항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2문항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객관식의 100점이 70점이나 되는데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48.6%, 즉 요거는 쉬운 유형, 쉬운 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영작, 어법은 그래도 학생들의 좀 공부도 많이 하는데 좀 학생들을 좀 배려해서 조금 어려운 문항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거의 다 평이한 난이도의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 어휘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8.6%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영풀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뜻과 연관된 것들을 또 물어본다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어휘 문제를 많이 낸다는 점이 이제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작에서도 6점, 듣기에서도 10점. 그래서 사실 10점도 되게 적은 점수 같지만 큰 1등급을 노리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점수기 때문에 듣기에서도 안 틀리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부담을 느꼈던 서술형 출제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평이한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법 주관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힘들어 하는데 어법에 관련된 주관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단순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에서 한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어휘에는 보통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주관식으로 나왔던 어휘 문제가 영영풀이였어요. 그래서 영영풀이여가지고 영영풀이까지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지문에 있는 단어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부담도 많이 느꼈던 킬러 유형 중에 하나로 주관식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는 보통 많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는 요 내용 문제의 서술형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영작도 여기 한 문제 나왔던 거는 그거는 단순 배열.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만 어법에 맞게 배열만 하면은 맞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법 변형이 없었어요. 그냥 배열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문항,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항 두 문항을 일단 가져왔는데요. 딱 보자마자 굉장히 읽기 쉽게 생겼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아마 딱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법을 물어보는 문항을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이 문항의 특징점은 뭐였냐면 보통 우리 수능에서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딱 요 한 단어에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통문장으로 다 밑줄을 쳐놔가지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어디가 틀렸는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거의 어법사항만 파악했으면 되는데 요런 게 아마 시험 때 안 그래도 시험 범위가 많아서 문제가 35문항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요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만약에 얘를 싹 다 외웠으면 찾을 수 있어요. 이 지문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우면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공부법이 불가능해지는 게 작년 1학년 기말고사만 봐도 모의고사가 3개가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모의고사가 하나인데 지금 18번부터 40번까지 모의고사가 3개년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예 초반에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다 보냐?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를 하는 방법은 평소에 일단 어법 실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문제를 읽다가 여기 어법이 틀렸네 라는 것을 내가 기본 실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일단 다뤄져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업 때 이런 걸 볼 때 요런 어법 포인트들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여기 위주로 외울 거면 좀 외워놔라. 이런 식으로 각 지문당 어법 포인트들을 다 다뤄줘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 어디가 변형이 되는지 어디가 중요한 문법인지 이제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나올 만한 문법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기본 실력으로 일단 문법의 개념을 쌓아 놓는 것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신고 시험에서는 시간 분배가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하려면은 사실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는 다 다뤄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영풀이 서술형 4번 문제인데요. 자, 아래 글을 읽고 각 문항의 영영사전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주어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는 유형이었는데 요렇게 이 영어 지문을 주어주고 밑에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술형 4번이라고 하면 서술형이 총 5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쪽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애들이 막 지쳐있고 시험 시간도 이제 부족하고 그럴 때 각각의 이제 영영풀이를 다 해석하고 찾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얘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아예 찾을 수도 없었던 그런 문항이었어서 사실 이렇게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해석 자체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한 단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요거 2개가 이제 킬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 실력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문항은 내가 한글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요 2 문항만 기본 실력이 좀 바탕이 됐어야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아이들이 시간이 아마 많이 부족을 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희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고득점을 하려면 듣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 배점이 10점이어서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도 듣기 훈련을 매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딕테이션은 일단 자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복사본으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한 해 딕테이션 책에 있는 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해봐라 해서 복사본이 또 나가서 딕테이션을 적어도 한 2번, 3번 계속 과제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도 이번 주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신 기간이 아니지만 경신고는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듣기도 듣고 그리고 어휘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지금 정규 때부터 어휘 시험 매 시간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전송이 되는데 이제 이래야 그래도 또 내신 들어갔을 때 적어도 2회독을 좀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또 단어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단어 테스트도 그냥 단순히 그냥 뜻 쓰는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유형하고 비슷하게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5개 중에 고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뜻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단순히 뜻 쓰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로 지속적으로 또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때 2번, 3번 외울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켈러 유형 첫 번째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법, 틀린 거 찾기 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평소에 어법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고 어느 선생님이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면 정규 시간에 배우는 어법을 매주 데일리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수능형 어법 문제를 풀고 문제집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개념 빈칸을 뚫어놔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그러면 습관이나 반복적인 사실 뭐 과학적 사실 이렇게 다 쓰도록 이렇게 시험을 이제 보게 돼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애매하게 어법을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정확한 개념을 테스트하는 데일리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먼저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본문을 암기할 수 있는 워크북 과제가 나갈 겁니다. 첫 시간에.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본문 다음 과를 나가면서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일과 테스트를 보겠죠.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워크북이 또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 수업을 하면서 이제 1과를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1과 변형 문제가 나가고 2과 테스트를 보면서 부교재를 암기할 수 있는 워크북이 또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교재 끝나고 아직 안 끝났죠? 그럼 이제 모의 시험이 진행되는데 경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진도를 또 나가야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 나가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실제 시험처럼 모의 시험을 이제 시험지를 주고 아이들 계속 변형 문제를 풀리게 하면서 주요 문장만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딱 시험에 나올 문장들만 딱 골라서 또 자료를 따로 편집해서 줘요. 그래서 그 문장들만 시험을 봐서 이제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은 무조건 외우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자료인데요.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 직접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방금 얘기했던 서술형 집중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교과서 자료인데요. 교과서 자료에다가 직접 다 손필기를 해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데 이제 글씨체가 이제 좀 안 좋은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필기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못 알아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혹시나 필기가 놓친 게 있냐 해가지고 그럼 이거 보고 옮겨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손필기 자료 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스터디 플래너 검사예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로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주 저희 이제 토요일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이제 스터디 플래너 제가 봐서 교정해주고 그렇게 검사하고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체계, 수업 및 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이제 공부하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콘텐츠를 다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본문 암기도 계속 같은 시험지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아이들이 그 빈칸 부분만 외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험지 반복이 아닌 계속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지로 아이들이 본문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완벽한 암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테스트가
매번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과제 안 돼 있거나 테스트 미통과 통과해도 요거는 다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발송되고 플래너 관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한번 예시를 교정된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필수 문장 선별적 암기로 서술형을 공략한다. 그래서 모든 지문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문장들만 시험을 보게 할 거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법 포인트 이해와 적용, 암기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 중요하니까 외워, 여기 나올 거야가 아니라 여기가 왜 이런 문법이냐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쓰였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해서 설명과 적용과 암기가 같이 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학습 후 많은 변형 문제로 다양한 유형을 접하기. 그래서 변형 문제는 특히 아이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그만 줘도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주는데, 사실 뭐 집에 가서 쌓여 있고 안 풀고 맨날 쌓여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거는 되게 많은데 집에는 애가 하나도 안 풀고 책상에만 쌓여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안 풀면은 계속 남겨서 풀릴 때까지 계속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누가 안 하고 누가 어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거를 밀린 거를 완수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많이 주는데 쌓이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이. 그래서 요게 아이들한테, 경신고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아이들이 한글 해석만 봐도 해석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봐도 선생님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시켜주면서 여기가 주장이었고 여기에서 지금 그게 예시가 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말은 어렵게 쓰여 있지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기르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플래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남자친구의 그 플래너인데요. 그냥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작성해 놓은 사례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다 교정을 해줘요. 플래너 어떻게 써봐라. 그래서 좀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봐라. 제가 이제 직접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따로따로 이제 정리를,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각각 해야 될 거를 그냥 과제만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제가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암기 과목도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좀 교정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아이들이 플래너 쓰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경신고 아이들 이번에 시험 보느라 되게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좀 시험 범위가 저도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실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